자, 이번 강은 우리가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최근 기출 문제에 대한 문제 1, 2, 3에 대한 이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 강에서는 첫 번째 그 1회 2013년 4월 28일 날 시행된 기출문제 1과목에 대한 것을 1과목의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은 1번서부터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은 몇 번까지가 되어 있냐면 25번까지가 1과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과목 자체가 유통, 물류, 일반관리 여기에 해당하는데 총 25문제가 여기에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5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각자 한번 풀어보는데 한번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그 이전에 그러한 이제 최근 기출 문제들이 어떤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내용이 지금 시험이다 보니까 뭐 이론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나온 것보다는 그걸 응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응용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한번 느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에 따라서 문제 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비자 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건 뭐 당연히 힘써야 될 그러한 사항이죠. 2번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의 개발을 선택에 책임지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된다. 이것도 소비자 기본법 제 14조 1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러한 사항 자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해 방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지방자치가 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비자에게 어떤 이게 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제 그 생산자, 공급자가 해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 3번이 그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건 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자, 2번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재고 관리란 정량, 적질의 자재, 원자재, 부분품, 소모품, 공구, 연료 뭐 해가지고 제품 등 회계학생의 재고 자산을 구입 내지 획득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적기에 조달하는, 이건 구매 행위죠. 구매 관리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에 대한 것은 이게 구매 관리 또는 자재 관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재고 관리란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생산자와 생산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상품을 보관 활동하는 기업의 재무 관리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밑에 5번까지에 대한 얘기들은 전부 다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재고 관리가 아니라 자재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경로 구성원에 통합화된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순서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형 VMS라고 했는데 이 계약형 VMS보다는 기업형 VMS가 높죠. 기업형 VMS보다
관리형 VMS가 더 높다고요? 아니요. 관리형 VMS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는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4번이네요. 관리형 VMS, 계약형 VMS, 기업형 VMS 이 상태가 그 통합화 정도가 이제 그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는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근본적으로 합법성과 책임감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예. 성공적인 기업이 되려면 약속한 것을 고객에게 잘 전달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2번도 올바른 내용이죠. 사회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세금을 내기도 한다. 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현금 기부와 제품 기증은 전략적 기증이고, 자선행위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금 기부와 제품 기증이다 라고 하는 건 사회 공헌 활동이고요. 자선행위 자체가 이게 그 전략적 기증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의 설명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물류비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류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 조달, 산해 및 판매, 재고의 전 과정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물류비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2번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의 과목 분류는 영역별, 기능별, 자가, 위탁별, 세목별, 관리 항목별로 구분되어진다. 이것도 맞죠? 영역별 물류비는 기업 경영의 주요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 발생한 물류비인가를 식별하여 조달 물류비, 산해 물류비, 판매 물류비 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자, 기능별 물류비는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류 활동의 기능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등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가 물류비의 그러한 형태, 물류 형태별 물류비, 지급 형태별 물류비에 해당하는 거고, 기능별 물류비다라고 하면은 수송 또는 뭐 보관, 그 다음에 포장, 하역, 뭐 이러한 형태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류비를 나누는, 분류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에 4번 기능별 물류비가 잘못된 설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6번 전략적 제휴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생산, 자본 등의 기업 기능에 두 개 또는 다수의 기업이 기능별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2번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 전자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신기술 습득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은행, 보험, 항공, 운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맞죠? 기업 간 합병 형태나 독립기업 간의 외부 거래보다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얻는데 효과적이고 저렴하며 목적 달성 후에도 철수가 비교적 용이하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위험 및 투자 비용의 분산, 경쟁 우위 자산의 보완적 공유, 기술 획득, 시장의 신규 진입과 확대, 과다한 경쟁 방지 등이 전략적 제휴의 동기다. 그렇죠. 예. 비핵심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세스 위주의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거다. 이거는 내가 그 비핵심적인 핵심 역량이 아닌 그러한 부분 자체는 외주를 주는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제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전략적 제휴하고의 그러한 내용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설명 중 해당하는 소매점을 고르시오.
슈퍼마켓, 할인점, 창고 소매점의 원리를 결합한 유형의 소매점으로 대형화된 할인점을 접목시켜 식품, 비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종합 슈퍼마켓, 뭐 하이퍼마켓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좀 더 내용을 보시면 국제 셀프 서비스 학회는 식품 및 비식품을 풍부하게 취급하고 대규모의 주차장을 보유한 매장 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포, 이렇게 얘기한 건 하이퍼마켓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물류관리에 관한 용어 중 가장 올바른 설명은, 자, CR은 Continuous Replenishment, 이거 지속적인 보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품을 소비자에게 기초하여 유통소매점에 공급하는 푸시 방식을 사용하여? 아니죠. 지속적인 공급 방식은 푸시 방식이 아니라 풀 방식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QRDS, Quick Response Delivery System, 신속 대응에서 납품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생산업체와 공급업체의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한 재고관리 시스템이다. 아니죠. 이건 신속 반응 배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산업체와 공급업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이러한 관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업체와 생산업체.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설명이 틀렸고, ECR, Efficient Consumer Response는 대응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식품 산업입니다. 근데 패션 산업과 이거는 QR에 대한 거죠. 그래서 ECR의 설명이 잘못되어졌고, CPFR, Collaborating, 협력적 수요 예측과 보충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CPFR은 소매업체가 정보를 벤더와 공유하도록 하는 협력 계획, 수요 예측, 보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고요. VMI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소매업체에 의한 발주 단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이거를 공급자인 제조업체나 또는 도매업체가 그 자동으로 그 소매업체의 재고 상황을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방식이 VMI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상황에서 법적 윤리적인 문제는 있지만 A 소매업체가 B 공급업체의 입점 욕구를 수용하고 잘 팔리지 않는 B 공급업체의 상품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A 소매업체는 전국의 200개의 점포에서 B 공급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잘 판매하지 않아 진열대에서 제거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B 공급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C 공급업체가 A 소매업체의 점포에 상품을 공급을 원하고 있다면, 자, 이 B 제품 자체에 대해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하면서 잘 파자는, 이거는 역으로 그 경쟁업체가 사가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역매입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것, 이거 물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역매입 방식 자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업체가 그거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뭐 폐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어떤 이제 법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이제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간에 이거의 답은 역매입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0번 제조업자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려는 경영상의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사 상품의 손실, 유도품을 사용하려는 유통업자의 시도를 방지하기. 그렇지 않죠. 아니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려는 거니까. 자, 그러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로 구성원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 가격이 다 달라지면은 다르면 경로 구성의 신용을 얻기가 어렵겠죠. 상표를 진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로 구성원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 그래서 브랜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에 대해서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할인 경쟁에서 유리한 소매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 방법이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이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1번 소매업체의 부채와 소유주 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로 먼저 상품 공급업체에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외상으로 들어온 거니까 갚아야 될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부채로 1년 경과 후에 갚아야 될 채무에는 증식부채가 있다. 증식부채는 아직 그 지불하지 않은 이거에 따라서 미지불되어 있는 그런 채무를 증식부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 갚아야 될 채무 이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2번 유통경로의 분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등급의 예는 귤의 크기와 보관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크기와 보관 상태. 분류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간상은 형태, 소유, 시간, 장소 등의 효용을 창출한다. 맞습니다. 분배는 대체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죠? 수압은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소규모로 제공되는 동질적인 제품을 한대모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 수압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구색화는 소매상이 소비자가 원하는 구매 단위로 나눠 판매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분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구색화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하고 원하는 그러한 제품을 다양한 제품을 갖춰 놓는 것을 구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소매기관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변증법적 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전문점, 백화점이 정이라고 하면 카테고리 판매점이 반이 되고 종합 할인점은 합이 된다? 아니죠. 예.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 저혜택률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 정의 이게 되면은 정이라고 한다면 저 백화점이 이게 정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저마진, 저서비스, 저외절이라는 이게 종합 할인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이 합의되는 게 카테고리 전문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13번에 1번은 그 순서 자체에 대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피사키의 원칙은 물품을 고층으로 적재하려고 하는 평적보다 팔레트 등을 이용하여 용적 효율의 향상을 높이는 원칙이다. 맞죠? 자, 위치 표시의 원칙은 보관품의 장소, 선반의 번호 등의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는 원칙이다. 명료성의 원칙은 시각적으로 보관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물품의 정리와 출고가 용이하도록 관련 품목을 한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 2, 3, 4번은 전부 맞는데 통로 대면의 원칙은 보관할 물품을 장소의 회전율에 따라 아니요, 이거는 장소 입출고가 용이하도록 그 통로에 이렇게 맞대어서 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자, 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매장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서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포함한다. 예, 이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자체도 들어가기 때문에 미만인 1,000제곱 미만의 그러한 소매점은 포함되지 않죠. 예, 1,000제곱 미만의 슈퍼마켓과 일용용품이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틀렸고
2번 매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상시 이거는 3000제곱미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중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 회사가 직영 요 중에서가 아니라 와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체가 1, 2, 3, 4번은 1, 2, 3번은 다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영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체인 사업이라고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15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세 가지의 유통 전략과 유통 전략적 대안과 그에 맞는 상품의 예를 가에서 다의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가에서 다의 순서로 가장 집약적 유통하고 선택적 유통, 전속적 유통의 이러한 형태로 나타낸 것 자체였습니다. 집약적 유통은 청량음료, 비누, 껌 등이 해당하죠. 자, 그러니까 기억이 먼저 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의류, 산업재, 부속품은 이거는 선택적 유통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자체 오는 거고 고급 승용차, 건설 장비, 고급 가구 이거는 고가품들이기 때문에 전속적 유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의 형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6번의 답은 1번 기억, 니은, 디귿순 이대로가 맞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7번 상품에 대한 탄력성의 개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량도 증가하면 수요의 탄력성은 0보다 작다? 아니요, 0보다 크죠. 그게 잘못되어 있네요. 자, 상품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 B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우 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B가 저기 한다. 그럼 가격 A를 대체해서 B를 상대한다라는 거죠.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므로 A와 상품 A와 B의 관계는 보완관계에 있다? 아니요, 대체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보완관계라는 게 틀렸고 상품이 열등제인 경우 그 상품의 수요 곡선은 열등제인 경우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게 아니라 양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양의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 매출액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 매출액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올바른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선형인 경우 수요 곡선상의 위치와 관계없이 가격 탄력성이 같지만 비선형이면 수요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가격 탄력성이 달라진다? 아니요. 요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 곡선이 선형인 경우 수요 곡선 아래로 이동하면 가격 탄력성이 점차로 감소하는 현상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단품 관리의 방법에서 주기적인 관찰이 주기적인 실사에 비해 유리한 경우만 나열된 것 했습니다. 자,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주기적으로 실제 조사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그래서 상품 구색이 다양한 거. 그러니까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관찰이 주기적인 실사보다 유리한 경우이죠. 그래서 가의 경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구색이 한정되어 있는 것. 다양한 경우가 맞다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수요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 이때도 주기적 실사에 비해서 주기적 관찰이 유리합니다.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또 빠지겠죠. 그래서 가다로 되어 있는 거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의 경우는 단위 가치가 낮은 상품인 경우. 그렇죠? 이것도 단위 가치가 낮으면 실사보다는 관찰이 용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 다, 마가 돼 있고 바의 경우는 거래 빈도가 높은 상품 이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8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유통기업의 전략으로 올바른 것만 나열한 것은
자, 유통기업의 전략은 기업 수준의 전략과 사업부 수준의 전략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유통기업의 시장 또는 상품이 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필요 없다. 가번은 올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기업의 수직적 통합, 인수, 합병, 해외 시장의 진출과 같은 결정이나 기업 수준의 전략에 해당한다. 나도 맞죠. 유통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비전은 기업의 미래상의 목표에 비해 정량적이다? 아니죠. 이건 정성적입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그래서 다는 빠져야 돼요. 자, 라는 유통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의 전제가 되는 목표는 비전과 달리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목표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라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 그 다음에 마번을 보시면은 유통기업의 측면에서 기업 전략은 어떤 업종에서 경쟁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업태에서 경쟁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마번이 올바른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가나 마번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했습니다. 일단 구축되면 이를 변경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마케팅 포피 믹스 구성 요소 중 가장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직들의 집합체로서 독립적인 집합체라고요? 상호 의존적인 집합체인데 예. 경로 구성원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구성원들의 독립되어 있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죠. 상호 관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네요. 설명이 먼 것 같으면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물류 활동에 따라 영역별로 아래의 특징을 보이는 물류는 무엇인가? 판매 물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빈 용기나 포장재 재활용에 초점을 두면 이건 회수 물류입니다. 환경 분야 뭐 이렇게 되면 더 볼 것 없이 회수 물류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제3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내용은 1번 물류 경로 내에 대행자 또는 매개자를 의미하며 화주, 단일 혹은 복수의 제3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용으로 일정 서비스를 상호 합의하에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죠? 자, 제조업체가 이용하는 전략적 동기는 아웃소싱, 부가가치 물류, 물류 제휴 효과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물류 관련 자산 비용의 부담을 줄여들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향상, 핵심 사업 분야의 집중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화주 기업이 고객 서비스의 향상, 물류비 절감, 효율적 물류 활동 등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물류 경로 내의 다른 주체와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 맞죠? 물류 업무 수행 능력 및 정보기술 경영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공급망상의 모든 관리 계획을 담당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최적화하는 생산하는 이거는 물류 정보 서비스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제3자 물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제일 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기업이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유한 능력과 자원을 새로운 업태 또는 다른 업종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존의 자원과 능력을 확장 또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동일 기업 내에 여러 사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관리 시스템 등의 기능을 서로 보완하여 활용할 경우에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개별 사업 부문의 경기 순환에서 오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존 사업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점차 쇠퇴해감에 따라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맞죠? 기술 또는 브랜드와 같은 많은 무형의 경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관련 사업으로의 다각화하는 것이 범위의 경제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관련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것은 수익성을 높이기는 하는 건데
자, 근데 다각화보다는 비관련 사업으로의 다각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게 훨씬 범위의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파레트 풀 시스템은 파레트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것의 경제적인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상품 규격과 파레트 규격을 잘 일치시켜 하역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건 아니죠. 24번의 1번이 아닙니다. 25번 다음 설명하는 도매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자,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대리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유형의 제품만을 취급하며 전문점인데 일반 도매상을 집단화했다. 그럼 전문 도매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문 도매상 자체가 되고 구매자나 판매자의 한쪽을 대표하여 일반적으로 이들과 비교적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갖는다. 이건 대리점이죠. 자, 그래서 대리점 전문 도매상 대리점의 형태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제조업자 자신이 구매자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수정 판매하여 직접 판매해야 한다. 이건 제조업자 도매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리점, 전문 도매상, 대리점, 제조업자로 나타나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자, 5번은 대리점이라는데 상품 매매를 촉진하고 거래가 성사되는 대가로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전부 풀어보았습니다.